승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절윤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제명 사퇴 이후에 당내 내용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주말에 또 한 번 집회를 해서 꽤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거꾸로 가시죠. 김초 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은 후보도 많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다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부분인데, 용산에다가 1만 호 짓는다고 하니까 네. 뭐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 기대감도 많이 커졌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불과 몇 달 전에는 확실한 원탑이었는데 지금은 여권 후보 대부분한테 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니 여기다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그 입장 이런 게 윤 어게인이 막 되는 데다가 이러면 사실은 지금 막 저쪽은 그냥 막 국정 운영 뭐 여러 가지 여당 프리미엄 뭐 대통령 지지를 해가지고 막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모래주머니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당에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지금 힘든 점을 굉장히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친한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요. 네. 절박하기 때문에 별별 수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걸로 보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그 당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인데 저렇게 방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근 총장이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갈 정도로 메시지라도 좀 유례가 잘 없는 경우라서 이렇게까지 저는 예상 못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한쪽은 힘을 합치자고 그러고 한쪽은 힘을 나누는 게 됐잖아요. 어찌됐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과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고, 더군다나 지금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세력이 주축이 된 정당의 흐름으로 과연 지방선거의 수도권에서 할 수 있겠나,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네. 거기다가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걱정해야 될 건 당의 후보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제, 왜냐하면 당내 지금 예를 들면 당원 70% 여론조사 30% 7대 3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라도 세게 내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 때 배현진과 조정훈이 붙었는데 네. 결국 배현진 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쪽에서 결국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세훈 시장 이런 격렬한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예상까지는 아닌데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는 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 정도로 반응을 하셨고, 평소에 오 시장님 표현법에 비하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만큼 우리 김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예민하게 당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분이 오세훈 시장이다. 이걸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찻잔 속의 태풍 속의 찻잔, 뭐 하여튼 뭐 끝날지 더 이어질지 이게 좀 궁금한데, 원외든 원내든 이제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원내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름 뭐 권영진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제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알려졌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별로 이런 의총에서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의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거였으면 의총을 먼저 제대로 거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난 내 갈 길을 갈 거고 당에서 어떠한 요구가 나와도 적어도 지도부가 무너지는 일은 없게끔 다 방비가 돼 있다, 이런 하나의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의원을 제명하는 거면 의총에서 최종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니까 지금 그럴 최고 필요가 의결. 없는 거죠. 예, 최고 의결로 끝난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장동혁 지도부가 존속하냐 마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런 당 상태라면 이 지도부는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냥 온고잉 한다. 그냥 갈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 물론 하나 변수는 있어요. 윤 대통령 2월 19일에 선고가 있는데 그때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또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뭐 전모 씨, 고모 씨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갈 걸로 보고 결론은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지도부가 존속하냐 마냐를 결정할 거냐 이 부분이겠죠. 김창현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로 흐름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 행보를 할 거냐. 그렇죠. 이게 좀 크죠. 네. 왜냐하면 지금 지지자들은 지난 주말에도 했고, 그다음에 2월 달인가요? 그 뭐 잠시체육관 토크 콘서트. 8일 뭐 그것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의 모임은 좋아요. 네. 하고 있어. 그럼 정작 본인은 뭐 할 건데?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릴 거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장동혁 지도부로는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에 결국 한동훈을 소환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치는요. 감나무에서 절대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예를 들면 이게 신당을 만들 거냐. 신당이 아니면 혼자라도 뭐라도 해보겠으면 네. 뭐 재보궐선거에 나갈 거냐. 네.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장 뭐 무소속으로 나올 거냐. 네. 이런 어떤 분명한 본인의 정치적인 그 어떤 전망이나 미래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힘 빠지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 변화는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날 이유는 물러나지는 않을 거고 지방선거에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 그냥 뭐 그 상관없이 오늘 뭐 인재위원회 뭐 발표하고 공관위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선대위 발표하고 쭉쭉쭉 가버리면 결국은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건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창당이든 무소속이든 네. 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번 재보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아니 안 나갈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안 나갈 생각이면 그냥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그냥 한 6개월 다녀오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낫지. 선거 결과도 볼 거 없이. 네. 뭐 요청은 안 했는데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혁신당도 지방선거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언은 못 하겠어요. 뭐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위에서 의결했을 때 그 과정이 아주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향한 거잖아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미락이 있는 거예요. 7.11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기권했죠, 양양자 의원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락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그 미락이 어떤 안 돼. 미락이? 아니 뭐가 있겠죠. 재보궐선거 공천 갑자기 왜 바라고 친한계에서 글로 갔냐 이거예요. 거기 황교안 대표가 있어요. 당이 다르잖아. 저희 당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한 대표가 이렇게 당내에서 소홀하고 무시를 받는 이유는 결국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킬 힘, 나라도 당선시킬 힘 이런 걸 티켓 파워를 정치권에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에 전당대회 때 보면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김근식 의원이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떨어졌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어떤 본인이라도 뭔가 원내든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나를 당선시켜줄 수 있는 지도자한테 쫓아가는 거지. 그냥 일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도부 구성할 때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면 그 지도부에서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이고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이번 선거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티켓 파워 하니까 그 한동훈 대표 토크 콘서트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명이든 뭐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잠실 실내체육관을 공짜로 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봐도 꽤 비싼데 생각했는데 그걸 따져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가 이제 프로농구 하는 데란 말이에요. 네. 이 겨울에
밖에서 할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을 모셔야 하니까 그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사유는 전혀 만들지 않는다. 전혀 만들지 않는다. 이걸 싸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기부행위가 되죠. 기부행위가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남겨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이라도 뭐 돈을 가져간다.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요. 그럴 일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등급을 나눠서 13만 원, 11만 원, 9만 원 이렇게 해서 행사했고 거기에 정청래 대표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고 국회의원도 많이 갔는데 그거는 민주당 행사는 아니고 이제 김어준 씨 행사죠, 정확히는. 다 갔잖아요 거기에. 네. 그걸 뭐 원내대표가 아니 제명되고 직업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죠. 무슨 지지자들을 등급으로 나눕니까? 자리가 등급으로 나뉜 거죠. 네. 물리적으로 거리가 다르니까 티켓값을 다르게 해야지. 그럼 다 똑같이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치를 생각해 주셔야 한다. 죄송합니다. 김조 대변인 한 건 아닌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여당 원내대표 그런 거 지적할 때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저기 김철근 총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이 뭐 당에서 되게 힘 있는 분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명망 있는 외부의 분이 하는데 조정훈 의원이 꽤 그러면 이건 내부에 힘이 좀 있거나 장동혁 대표랑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친윤의 색깔이 네. 좀 옅다. 좀 였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시장 시당위원장 나왔을 때 조정훈 의원이 친윤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네. 소수정당에 있다가 네. 시대 전환. 시대 전환인가요? 네. 네. 그 있다가 이제 합당을 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두루 좀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속속들이 보면 결국은 크게 친윤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딱히 크게 기대되진 않는다. 그렇게 맹맹하게 설명하시면 청취자들이 오해하시죠. 네.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20년도 총선 때 준연동형제 해가지고 같이 비례정당 만들어서 거기에 속해서 시대전환 소속으로 들어갔다가 시대전환으로 나와서 그쵸. 민주당 행보를 보이다가 네. 중간부터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옹호 발언하고 하다가 저희 당으로 온 거잖아요. 네. 많은 이 급변침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지 뭐 다 아실 거고 총선 때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1분이라도 더 있어달라고 하면서 매달리던 500표 차로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부터 한 대표 공격하고 쭉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당 사정이 이렇게까지 가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인재영이 위원으로 저희 당에 들어왔어요. 합당도 하기 전에 총선 당시에 네. 총선 직전에 네. 그러면서 쭉 왔는데 이제 인재영이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도 경험이 있네요. 자, 그 총선이 어떻게 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참 제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조정훈 의원을 이렇게 중용하는 데 있어서 비판받아야 될 점은 이분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백서를 그렇죠. 담당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아주 악의적이라고 봤어요. 음. 왜냐하면은 당이 패배하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책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것만큼 저는 야비하고 악랄한 정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정말 국민의힘이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거지. 누군가를 찍어내리기 위해서 뭐 역사나 사초를 조작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 근데 이번에 또 인재 영입. 그럼 그냥 그 야비한 문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조정훈 의원을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먹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총선 이후에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좀 크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있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조금 전 의총 발언이라고 하면서 한국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단계 사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단계 사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로 한동훈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거 좀 두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탕평인 것 같지만 사실 더 이제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이 좀 보는 것은
그 고성국 박사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제 사진을 다 걸자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고 어젠가 오늘인가 국민의힘에서 공식 그 뭐죠 메시지도 나왔더라고요. 네, 알림. 알림인가 전임 대통령 존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배치한 얘기는 전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징계를 해야 된다. 의원들은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토론 대상이지 징계 대상은 아니지 않냐라는 강명구 의원의 그 디펜스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요.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디펜스가 됩니까? 이게 토론의 대상이라고요? 그 토론자 누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고성국 박사 본인이 나오겠죠. 네. 아니, 상대방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토론 주제가 아니라 그래서 강명구 의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이어서 그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표현을 다르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징계 대상은 아니고 토론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토론의 가치가 없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46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당이 1980년으로 가는 겁니다. 네. 저는 반대예요. 이 네. 의견에. 김철근 총장님. 당이 망하려면요 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단호하게 단칼에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토론 대상 이게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적어도 한 80% 이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네. 할 정도예요. 네. 그럼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조하신다면서 소생 가능성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공개 안 하잖아 우리. 공조 얼마 전까지 공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정책 공조고 이제 선거 연대는 안 한다는 얘기시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 이후로 네. 공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조 대변인?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요새 방송 패널을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보다 수위가 3-4배는 세게 얘기하는 친윤계 패널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왜 징계가 아니야?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쪽 사람은 마패 들은 것처럼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 아니 어떤 사람 좀 얘기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 말로 이렇게 재단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하여튼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지금 행태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당 문화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이력 정통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은 당원에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을 이제 다 집어넣은 정당인데 이제 당원 강령 위반이니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 내적 논리로 따지면. 현재 강령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김조 대변인 오셔서 윤희석 대변인을 대변하러 오시는 거. 제가 그동안 제가 작업한 결과 김조 대변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네, 너무 이게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마워요. 아니 저는 수도 없이 경고했어 된다고 예고했다고. 아니 그리고 수사 결과를 좀 보고 확실히 IP 주소가 했고 지실관계가 나와야 하는 거지. 그다음은 수사하고 상관없어. 나도 그렇게 하더라고. 네,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